예,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11월 마지막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의 고필이고요. 역시 훌륭하신 패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뭐 늘상 하던 대로 순서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내 성을 모르는 것 같아. 관 아니세요? 관시로 알고. 관시로 알고 있는데 정의당의 관심꾸러기, 관심종자 관종철을 호로 갖고 있는 김종철입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네. 관종철 시장님이 버린 호 귀염둥이를 냉큼 주워 먹은 귀염둥이 대변인 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가 호호입니다.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예. 아니 뭐 더 추워요? 뭐 이렇게 입고 그래? 아, 날이 지금 영하로 떨어진 데다가 오늘은 제가 비번이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고 또 오늘 컨셉이랑 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전투 이제 농성에 들어가겠다. 전투복 태세로 이렇게 또 우리 15일 날 불꽃 또 집회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꽃 그 얘기 집회 앞두고 마지막에 꼭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예. 15일 날 그 정치개혁 관련된 이 불꽃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복장 한번 갖춰봤어요. 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겠다. 불꽃놀이인 줄 알고. 아까 불꽃 축제냐고 교통 통제하고 막. 아, 관심들 많아요. 제 페이스북에 우리 지금 지도부들 전국 그 불꽃 투어 순회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우리 당사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에 우리 또 경비를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뭐 댓글 달아주시고 막 정말 응원해주시고 막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어쨌든 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KT 화재 사고도 있었고 뭐 다룰 게 많이 있긴 했는데 이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뭐 선거제도 일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뭐 좀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 그래서 선거제도에서 한 큐에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정호진 대변인이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뭐 공부보다는 전체적인 좀 맥락 이런 부분이었고 지난주에 저희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가장 큰 뜨거운 화두로 확 부상해 버렸습니다. 뭐 특히 일간지에서 사실은 일간지 내에서도 경향이 있잖아요. 성향들이 있는데 뭐 진보냐 보수냐 가릴 것 없이 보수 경제지까지도 의원 특권 줄이고 동결시키고 의원 정수 확대해서 연동형이 답이다 이런 뭐 사설까지 나와서 어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께서 기자간담회 말미에 마무리 발언 때 정말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진영을 떠나서 지금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딱 두 집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장 비적극적인 모습 보인다 이런 좀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들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저는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용어가 이게 되게 혼용이 돼서 쓰인다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장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거는 연동형이 뭔가와 이제 그 병립형이 뭔가 이거를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분이? 연동형은 님들 너무나 많이들 아셔서 연동형은 그 의석 배분에 있어서 정당이 받는 지지율을 의석 전체로 그 연동시켜가지고 한다라는 게 연동형.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맞춘 그 의석을 갖게 된다. 이제 그쵸.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제1투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지역구 투표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 이렇게 해서 지역구가 먼저 이렇게 우선이고 그 비례대표는 그 나머지 짜투리 수를 가지고 하는 짜투리 걸로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연동형은 정당 투표가 우선이고 그 정당 투표로 해서 전체 의석을 규모를 결정하고 배정을 한다는 배정을 그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수를 정해주고 수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 당선자에서 떼오고 나머지 부분을 그 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가지고 이렇게 의석을 짓는 그러니까 거죠. 서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지역구 선거제하고 비례 선거제가 서로 연관을 주냐 독립되게 독립되냐 영향을 주냐 영향을 주면 연동형이다. 어려워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연동형과 이 대립된다? 대립되는 개념으로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병립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권역별이 이 좀 대비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에 좀 반대되는 개념은 병립형이다. 그래서 병립형은
현재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그 비례대표 그러니까 이 비례라는 게 무슨 뭐 그 지역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 비례가 아니고 그렇죠. 정당의 정당 득표에 지지율을 비례해서 비례해서 가는 그 게. 저기 국민의 대표성을 예, 예.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비례대표니까 아주 중요한 선거 제도인 거죠.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지역구 그 다수득표자 당선 제도. 그러니까는 비례대표라고 하는 방식은 전혀 없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로만 그 국회의원을 만드는 그런 제도인 거죠. 예. 그런데 근데 비례대표를 안 한다면은 그 비례대표와 그냥 지역구 그 다수득표자 당선제도 이 두 개가 대립되지만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방금 말씀하신 연동형에 반대되는 개념은 병립형, 즉 지역구 따로 뽑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만 따로 뽑고 하는 좀 약간 이상한 제도. 우리나라 제도죠.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비례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비례는 정당 의석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딱 할당된 그 안에서만 단순한 비례를 적용한다라는 의미인 거고 지금 어느 일간지도 이게 지금 워낙 용어가 생소한 게 많다 보니까 어디 일간지가 있습니다. 권역별과 연동형의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워낙 또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권역별이라는 거는 선거 단위 공간 개념입니다. 그렇죠. 전국으로 하냐 권역으로 하냐의 부분인 거고 비례 부분은 정당이 받은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을 의석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 배분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똑같은 부분으로 대립해서 나온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부분이 전제고 그 하위 부분으로 그러면 이 규정을 전국 단위로 할 거냐 권역 단위로 할 거냐는 부차적인 부분인 거죠. 전국적인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굳이 따지면 단일 권역 비례대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단일 권역을 너무 크니까 뭐 이렇게 좀 한 2개나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온 건 6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으되 그건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하위 범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정미 대표님이 라디오 가서 그거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그죠 예. 했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쌀이라고 하면 권역별이라는 작은 포장지에 담을 거냐, 비닐봉지에 담을 거냐, 전국 경향 종이 큰 형태. 포장지에 담을 거냐 그 차이다. 쉽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무슨 자포니까 뭐 안남미 뭐 이런 저도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개념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가장 주범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예, 계속, 이거는 뭐 민주당이 계속 이게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인데요.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심상정 그 정개특위위원장이 어제 그 전날 기자간담회를 미리 예고했는데 예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앞질러 가지고 어제 그 코앞에 30분 전에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또 잡아버렸어요. 갑자기 잡은 거고. 예, 갑자기 잡았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먼저 잡고 나중에 이렇게 잡았는데 어제 쭉 기자간담회 그 메인은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 그다음에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 이렇게 소병훈 의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이분들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공세를 했는데도 말끝 자체가 또렷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다 헷갈릴 정도로 아직까지 이분들이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건 집권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기만이죠, 기만. 그래서 뭐 이제 권역별이라는 얘기는 사실 연동형 병립형과는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 구분인 거죠. 그래서 그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저는 그래서 되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식과 한식이냐, 점심과 저녁이냐 뭐 이런 구분이다. 그러니까 뭐 점심으로 중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한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카테고리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리고 또 이 권역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당연히 이제 뭐 정의당에서도 주장했던 거고 이제 독일식 정당배분 비례대표제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식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독일이 이제 정확한 아마 의석이 아마 650석 정도 될 것 같던데 그 독일은 애초에 딱 선거에 들어갈 때
그냥 600명 기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역구는 300명으로 한다. 지역구는 이제 변동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도 똑같은 수로 이제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이제 득표율을 모아 가지고 그러면 뭐 사회민주당이 30%를 얻었으니까 180석을 주겠다 하면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역구에서 사회민주당이 만약에 한 100석을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 80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주는데 그 배분하는 방식이 독일은 이제 원래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프로이센이 만들어질 때부터 각 주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각 주별로 그걸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권역별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주별로. 예, 주별로. 예, 각 주별로 한 10여 개 주가 있을 텐데 거기서 다 나눠 가지고 그럼 자기네 주에서 3인당이 얻은 표로 하면은 그러면 전체 180 중에서 뭐 미넨주에서는 우리가 30석은 가져가야 된다. 그 3인당이. 그럼 미넨에서 지역구에 몇 석이 나오고 그럼 비례대표 얼마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가 자기가 저기 뭡니까?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정당들이 득표. 가끔 나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기사당이 아마 그럴 건데 그 독일 기민기사연합의 기사당은 이 바이에른 주에만 항상 저 후보를 내거든요. 나머지 지역은 기민당이 해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기민당도 바이에른 주에는 후보를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겠구나. 근데 바이에른 주가 지역주의가 독일에서 있어. 가장 큰 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주이고 보수적인 동네라서 그 이제 기사당이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데 여하튼 그 기사당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후보를 안 내니까 정당 득표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기민당은 그 바이에른에서 굉장히 많이 당선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 바이에른에서 당선된 후보가 지역구가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의석이 더 많이.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얻은 득표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니까 그 남는 부분을 초과 의석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독일이 600석으로 딱 정해놨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초과 의석이 발생해서 한 5석에서 10석 정도는 추가가 되는 한 610석 정도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죠. 대한민국도 그런 만약에 제도를 쓴다라면 정의당은 어떤 지역을 그렇게 투자해서 집중할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저희가 원래 교섭단체 되고 난 다음에 이 고민은 교섭단체 되고 난 다음에.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그럼 정의당 그럼 어느 지역을 그러면은 집중해서 후보를 낼까?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권역별 바람직한 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워낙 서울 집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서울 집중의 비례대표 제도를 가져가게 되면은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비례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권역으로 좀 쪼개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 비례대표로 해서 당선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이 지역주의가 훨씬 심하거든요. 독일이나 이런 그렇죠. 데보다. 그러다 보니 영남이나 호남에서 그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은데 예를 들면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호남에서 민주당이 60%까지는 안 되거든요. 뭐 아니면 영남에서 뭐 한국당이 뭐 50%라고 해도 이렇게 하는데 지역구가 그래서 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구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각 지역별로 각 권역별로 초과 의석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머리를 써서 가급적 그게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독일의 예를 가지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부정적인 그 톤으로 최근에 얘기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고정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부분에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적이다라는 걸로 1대1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정당이 받은 지지율보다 지역 구석이 높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백브리핑으로 민주당이 제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렵다라고 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워낙 지역주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국 단위로 했을 때 지역의 고른 안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권역별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한 권역별도 그거거든요.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부분인데 또 역으로 보면 그 자체가 또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역이냐 전국 단위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논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저는 좀 민주당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는 얘기했던 게 계속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의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 당론이라는 거는 차고도 넘쳐요. 이미 너무나 많은 문서에서도 발언에서도 있었고 기자들이 특히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나마 어제 이제 얘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수용하겠다의 부분이었습니다만 기자간담회 내내 기자들이 정확하게 연동형이냐 이런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선택지로 취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뭔가 아닐 여지를 계속 네. 남겨두고 싶은 거죠. 네,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애매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심상정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G20 떠나기 전에 선거제도 이번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런 거를 여당에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 약간의 좀 태도가 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친장 확인해달라라는 주문을 했어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자식이냐 문서에서도 그러고 발언했는데 갑자기 뭐 자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친장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자꾸만 뭐 이 당에서 당론을 정하면 정개특위를 무력화시킨다라는 또 정개특위 무력화론을 슬금슬금 꺼내고 있는데 가장 큰 전제인 그동안 진짜 말 그대로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낯을 놓고 모두가 기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때문에 사실은 혼란과 혼선과 논의 지지부진함을 끌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빨리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참 비겁한 얘기예요. 정개특위에서 결정되는 걸 보고 우리 당에서 결정하면 된다는데 정개특위의 다수가 민주당인데 그러면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뭘 근거로 해서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게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국가기관 신뢰 조사를 했는데 국회가 1%대 그렇죠. 가장 꼴찌예요. 가장 낮은 신뢰도 1%대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게 뭐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심상정 우리 뭐 정개특위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정수를 늘리되 국회에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 고정시켜서 늘리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그거는 국민들의 설득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 세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비를 줄여서라도 국회의원 늘리면 당연히 세비를 줄여서 그다음에 보좌진도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쓰는 보좌진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거를 좀 통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의회 소속으로 해가지고 연구 그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뭐 이렇게 비용은 늘어나지 않고 의석은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얘기가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 버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11월 29일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호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얘기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랑 김종민 소병원 의원이 참석했었던 이 기자간담회였는데 뭐 저도 이렇게 전문을 봤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방향적으로는 옳다라는 내용은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연동형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연동형도 이게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점심 메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지금 우동 먹을 거야, 뭐 쌀국수 먹을 거야, 아니면 뭐 비빔밥 먹을 거야 그랬는데 탄수화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백질도 약간 포함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을 돌린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중간에 아까 전에는 그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입니다. 그거는. 근데 막 혼용돼요. 그러면서 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아까 전에는
권역별 정당 명부를 기본하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당에는 연동형 포함해서 당론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중간에 막 나와요. 막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서는 연동형으로 우리가 배분을 하자고 하는데 이 방식 말고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거의 무슨 인생 상담이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인생은 다양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뭐 시작할 이런 거. 때는 수용하겠다고 했고 중간에 또 당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아니, 했는데 중간에 막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드는 게 아니 뭐 비례랑 그 저희 지역구랑 1대1로 해도 뭐 1대1로 하면 병립형을 해도 뭐 비례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1대1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거를 이런 방법도 맞습니다. 있다라고 자꾸 네, 얘기를 네. 하고 지역구를 네. 150으로 줄여야지. 그러면. 본인들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얘기했다가 네. 여기서는 독일이 1대1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막 이러면서 또 애써 강하게 부정하고 안 될 상황을 그냥 예로 들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예시로 들면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어제 기자간담회 때 기자들 무척 많이 화를 돋갔을 것 같아요. 음. 기자들이 아니 속으로 날 1대1로 무시하냐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 그러면 지역구를 103개를 줄여야 되거든. 어디 줄이실 건지 얘기하세요. 지역구 103개 줄여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기자간담회 직후에 이제 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이제 심상정 그 정개특위위원장 간담회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일단은 메시지 자체는 그 심 대표님은 뭐 어쨌든 연동형 얘기를 했으니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니들 똑바로 말 안 할래? 이런 내용이었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심 의원님 화나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앞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한다. 네. 그리고 당일날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첫 입을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 반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 당일보다는 선민후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이걸 안 잡더라고요. 정말로. 심상정 원내대표가 뭐라 얘기하셨냐면 이거 정말 이건 별표인데 중앙선관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논의의 출발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은 다른 정당은 그럴 수 있는데 정의당의 당론이 무엇입니까? 저희 정의당은 권역이 아닙니다. 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시 말해서 어느 당도 지금 자신들의 이 부분에 기득권 안 놓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정의당이 갖고 있는 부분 일단 하나를 놨어요. 지금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정의당은 전국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합리적인 뭔가의 공통의 출발점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2010년에 내놨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논의를 들어가겠다라고 어제 그냥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진짜 선민후사죠. 선민후사 이거는. 권역별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각 당이 정말 솔직해져야 되는 게 그럼요. 그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돼요. 이거 안 늘릴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비례대표가 43명이거든요. 현재 병립형 체제에서. 아니 47명. 47명을 6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한 권역에 7명 내지 8명 정도가 8명 정도가 들어가겠네. 8명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8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인구가 많은 권역이 있고 인구가 적은 권역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5명 정도 갈 수도 있다고요. 5명 많은 데는 뭐 12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큰 권역에서 5명 하면은 굳이 따져보면은 비례대표 의석이라는 게 뭐 한 석, 2석 돼요, 각 당에. 그 시뮬레이션 나온 거 있어요. 우리 그 지난번 총선. 예. 지난번 총선 정의당 지지율 가지고 이 지금 그 했을 때 저희 몇 석 나온 줄 아세요? 몇 석 나와요? 전국 네. 권역별 6개 권역 나눴을 때 네. 4석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말하는 예. 거죠. 네, 병립형일 땐 당연히. 네. 그렇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4석.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초과 의석이 말도 못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현재의 그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않고서는 최대한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그 이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혼란이 훨씬 커요. 그래서 권역별을 얘기할 거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의석을 몇 프로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국민적인 불신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 이제 국회 동결, 국회에서는 동결하면서 고통 분담하면서 가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권역으로 나눠서 이 비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단순 산술적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우리 권역에 5명이 있다 하면 20% 정당 지지율을 받지 못하면 한 명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아니, 그건 그렇지 아니고요? 않아요. 최소 그 한선해서 한석 배분 뭐 이런 게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방 선거에서 권역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을 안 하면 지방 선거 때 우리 권역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 이 계산이 좀 그렇게 되는 복잡한데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권역에서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40명을 뽑고 지역구에서 40명을 뽑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아까 말하면은 뭐 작은 데는 연동해서 5개도 있을 수 개. 있잖아요. 그러면 총 45명이죠. 45명이죠. 근데 어떤 정당이 20%를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 총 의석이 40 더하기 5니까 45고 45에 20%를 득표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그 20%를 받은 정당은 9석을 줘야 돼요. 9석, 예. 그 자체로 이미 그 비례대표 숫자인 넘어가 5명을 버리는 초과하는 거죠.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권역을 연동형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응. 그러면 권역을 하게 되면 이 비례대표 숫자가 훨씬 늘어나야 네, 돼요. 그러네. 왜냐하면 그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특히 그 지역 우리가 권역으로 나누면 지역주의가 완전 작동해가지고 지역주의에 지금 이미 많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한 정당이 기껏해야 자기가 그 득표율은 뭐 한 40%밖에 안 되는데 지역구는 한 막 80% 싹쓸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를 어쨌든 각 정당이 얻은 그 득표율에 연동해서 주려면은 아까 45석이 그 이제 전체 한 권역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숫자인데 실제로 배분해야 될 숫자가 막 65석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동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권역별로 할래 하고 권역별 격리병원 시켜놓으면 그건 진짜 최악인 거잖아요. 그거는 똥에다가 이제 저 설사까지 덮으려고. 그거는 민주당이 그게 일본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2015년 혁신위에서도 이거는 폐기 처분이다. 현행보다 더 후퇴되는 거다 그러니까 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어제 말이 안 되는 그 거지. 기자간담회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권역이란 얘기를 계속 집중을 하고 연동형이란 얘기를 계속 뒤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 저는 그것도 예. 있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권역별 단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더라도 본인들한테 손해볼 게 없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잖아요. 가장 큰 재미 본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 방식대로. 서울시, 경기도. 네. 경기도는 뭐 진짜 자유한국당은 20% 넘게 했는데 딱 3석 비례됐고 지역구 한 석까지 4석 됐으니까. 지금 그래서 네. 그 지역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한 곳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진짜 구성 요건이 안 교섭단체가 안 된다고.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민주당을 일단이구나. 비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애들은 뭐도 없어 그냥. 네, 아닌 게 지금-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 그 파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넘어가요. 어떤 시끄럽지. 입장인가? 거기 뭐 지금 예. 뭐 지역마다 다 틀리죠. 거기도 사실은 민주당이랑 전 매한가지라고 보는 게 어찌됐건 간에 다음번에 많이 되면 된다. 많이 되면 된다 가지고 계속 주판을 굴리고 있는데 정신없죠 거기에말로. 제가 볼 때 많이 되면 된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되면 선사후사. 내가 되면 아니 내가 되면 된다. 내가 되면 된다. 선당후사도 아니고 내가 되면 된다. 선사후당도 아니야. 선사후사. 내가 되면 된다. 온님이. 나만 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되는데 유리한 제도가 뭔지를 끝까지 보다가 하는 거지.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래서도 사실 복잡하신 예, 거예요. 얼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이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계속 그 갭이 벌어지면 갭이 유지가 되면은 저는 연동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당이. 아유 있죠. 예, 여기는. 대신에 그게 유리하겠다. 한국당이 왜 연동을 받냐? 그 당에 좋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니까. 연동형을 한 다음에 그 비례대표에다가 이제 독일도 그렇지만은 독일도 지역구에 출마도 하지만은 그 비례대표에다가 자기 이름을 예. 그 이중으로 등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그 통일 당시에 동독 서독 통일 당시에 수상이 헬무트 콜이라는 콜. 예, 콜. 이 사람은 지역구에서 당선돼 본 적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맨날 떨어지는데 비례로 다 되는 거야. 저는 이게 우리 실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나 합리적으로 지금 답을 도출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아니 합리적이지. 조직의 집단인가? 합리적. 거기서 하나 더 요구하겠지. 중대선거구제 하자. 아니 거기에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아요. 1. 내가 당선되면 된다. 2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게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들 여기 그 다음번 선거에서 장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려면 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이게 지금 뭐랄까요. 민주당한테 유리한 제도를 계속 가고 싶은데 본인들이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냥 요 형태로 유지를 해서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거다. 그걸 노력하진 않겠냐.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텐데. 아니 제가 볼 때 아니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건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이러저러 계산 돌리는데 여기는 집권을 해본 당이 아닙니까? 제일 당.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나 민주당 니네가 계산하는 거나 비슷비슷하다. 어찌됐건 간에. 그럴 수 있죠. 그쵸. 우리도 이거 해봤다 옛날에. 그랬는데 니네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좀 민주당이 막 이래가지고 지금보다도 후퇴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잡탕식에 안 들으면서 혼란한 일 야기해서 그래서 결국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자유한국당 어부지리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프레임은 일단 혼란을 야기한다. 혼란을 야기한다.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주는지 아십니까? 밥그릇 싸움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딱 그렇게 돼 저것 봐. 있어요. 국회의원들 저것도 또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 아우 지겨워. 근데 저도, 갑자기 한쪽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저건 네. 완전 미친 짓이야. 저도 제 네. 일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미친 짓이야. 이런 식으로 제일 하고 걱정인 게 민주당이 지금 그거예요. 의원 정수 이게 안 하잖아. 줄여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현행대로 가야 된다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국민 여론 자체를 보는 거예요. 혼란을 야기시켜서 200대 밥그릇 싸움으로 100으로 몰고 가야겠네. 그다음에 의원 정수 동결시키고 그러면 현행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프레임 짜는 거 아닌가 200 됐을 때 민주당이나 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제 50세석을 어디를 줄여요 그거를. 일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바꾸었어요. 가장 큰 좀 난관이 뭐냐면 의원 정수. 그러니까 뭐 심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정미 대표님 나와갖고서는 의원 정수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 나는 그 내 친구가 너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정의당 그 의석 더 먹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밥그릇 더 먹자고 하는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사이가 없으니까 의석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밖으로 더 챙겨 먹자고 자꾸 저거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냥 딱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그 분들에게 이 연동형 이게 뭐 의석을 늘리는 게 우리가 제 목표가 아니고 현행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체 의석을 늘리거나 어쨌든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들의 대다수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뭐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에 뭐 핀란드,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 조사에서 1등을 맨날 하는 덴마크가 1855년에 이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1855년. 네. 1900도 아니고 1855년. 진짜 오래됐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모든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아주 액티브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80%가 다 넘어요. 우리는 지금 50% 정도인데 네, 총선이다. 그렇죠. 40%나 50%. 그렇죠. 더 넘는데.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막 분출하고 국민 여론이 이게 막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뜻을 받아하는 어떤 소수파라 하더라도 액티브한 정당이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가 되면은 양당제로 귀결되는데 양당제의 귀결이 뭐냐면 미국 같은 형태야.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뭔가 굉장히 센 개혁을 해야 할 때도 그런 개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양당이니까 어차피 나보다 급진적인 애, 어쩌면 어차피 나보다 보수적인 애는 나를 찍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공화당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냐? 딱 가운데 있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맹탕 정책만 항상 나오는 거고 그러면 현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현재 사회가.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부 갖고가는데 필요하고 그러려면 의석 너무 재미없다. 여러분들께서 맨날 복지부. 고민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저는 예. 한마디만 저는 뭐 복지국가까지는 아니에요. 뭐 외국 사례보다는 그 우리 뭐 촛불혁명 때도 그랬고 뭐 대한민국 헌법 하면서 국민 주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뭡니까? 지금 투표. 투표죠. 투표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근데 뭐 최근에 뭐 김재동 씨 아주 재밌는 표현 도둑 맞았다 뺏겼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했는데 내가 한 투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둑 맞고 있어요. 뭐 그게 거창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니 가장 국민 주권이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뒤틀려 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표 가져갔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응? 의석 예를 들어서 80석 가져야 되는데 120석 가져가고 그러면서 와 자유한국당 막 이러고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 바로 잡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시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지만 체질 개선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서 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힘들어요. 예, 지금 경기 상황 너무 안 좋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개혁을 하려고 드라이브를 거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특히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는데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 한번 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바꾸는 게 훨씬 정치개혁 좋다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에 대한 본인의 신념은 저는 뭐 변하지 않고 굳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일련의 민주당 지도부들의 발언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기존의 민주당이 20년 동안 주장했던 부분들을 부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혁 동력을 더욱더 부추기고 특히 정치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이거에 있어서 어부지를 하는 거는 전 자유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집권 20년 지금 계속 그 얘기가 플랜이 나오는데 아예 각각의 정당들이 집권에 대한 꿈을 꾸는 거는 자유라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뜯어 말리겠어요. 꿈꾸는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집권 20년이라는 뭔가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20년 후에 샴페인을 벌써부터 터뜨릴 상황이 아니라 민생 챙겨야 되고요. 민심 챙겨야 되고 그 민심 중에 하나가 삐뚤어진 지금 왜곡된 국민주권 바로잡는 일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의 개혁 동력을 살리는데 민주당이 불씨를 지펴야 되는데 도리어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말, 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사실상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 정말 이거 민주당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 하게 만들고 대통령의 개혁 동력을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발목 잡지 않을까 우려가 너무 큽니다. 맞는 말만 하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뭐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셔야죠. 아까 그 친구분이 예. 그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뭐 너네 밥그릇 챙기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생각을 해봤는데 뭐 국회의원 300명을 만약에 얘기하면 좀 이게 좀 깨끗하지 않은 물인데 저희가 360명으로 늘린다고 만약 하면 그 이유는 이 양동이에 있는 물이 들어오는데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다 버리고 깨끗한 물을 받으면 되지만 민주주의에서 이 300명의 지금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비례로 꼽힌 국회의원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더러운 물이 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더 희석시켜서 계속 그런 식으로.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지역구를 줄이는 거랑 의석을 늘리는 거랑 어느 게 쉬울까 이런 게 제일 궁금했는데 의석을 늘리는 게 의석을 늘리는 게 아무래도 쉽겠죠.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 지역구 없앤다 그러면 그게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네, 선사후사. 선사후사. 아니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현직 의원들은 다 그거 아닐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선사후사. 지역구 의원들 다 선사후사지. 그렇긴 한데 민주당이 그렇게 쓰레기라고 보면 안 되고. 아니야, 모든 지역구 의원들은 선사후사야.
저는 그게 인간의 음. 당연한 저는 욕망이라 생각합니다. 정당 불문, 선사후사, 지역구에선. 예,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게 또 좀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거기에 연동형, 병립형, 절충형, 뭐 권역별 뭐 이렇게 다 용어까지 좀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언론 보도에서 이걸 좀 친절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도 몇 개 더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방송도 듣고 이해의 어떤 좀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오늘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뭐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아, 예, 오늘 11월 30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진짜 달력 한 장 딱 남았는데요. 다음 달 딱 중순입니다. 토요일 12월 15일 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네. 왜곡된 우리 국민 주권들 바로잡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시간 괜찮으시면 1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여의도 국회 앞으로 와주시면 정말 우리 불꽃 집회 아주 근사하고 멋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재기발랄하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안대를 끼고 제가 논평을 했었는데요. 다래끼가 나서 제가 눈 수술을 3번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술 때문인데 그래서 올해 2018년은 제가 주류 총량에 걸려서 술을 끊었습니다. 올해 먹을 수 있는 술은 제가 벌써 다 먹어서 12월 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제 송년회에 오면 술자리가 많을 텐데 술 없이 행복하게 자기 마음 다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우리 사람들 만나서 건강한 송년회 12월 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개혁이든지 좋은 개혁은 처음에 약간 낯설고 합니다. 특히 뭐 정치제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삶하고 약간 떨어진 느낌이어 가지고 이게 눈에 당장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게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의석을 늘리거나 지역구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바라는 정치 개혁의 핵심인 요 제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를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인제 그런 마음가짐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주변에 많이 설득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걸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제에 집중해. 모범생이야. 예. 뭐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12월 15일 토요일 국회 앞에서 인제 여의도 불꽃 집회가 있습니다. 인제 그 정치 개혁 관련된 집회인데 이제 오후 3시에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진행의 고PD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